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한테는 그 비례대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연동형이잖아요. 예. 뭐 준자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그거 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싹쓸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거의 180석 가져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까지 그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바꿨는데 그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걸 그 원상으로 회복한 게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병이평으로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국민의힘 거기 그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논란 자체도 안 됩니다. 사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이제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위성 꼼수 정당의 다른 표현에 저는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직 준연동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갈지 판단하고 있지 못한 속에서 뭔가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좀 자락을 깔아주는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조국까지 참여 꼼수 위성정당이 생기는 걸까? 물음표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뭐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뭔가를 제안을 꺼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제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도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제안을 항세요. 그쪽으로 지금. 정혁진 변호사. 네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데 이거 지난 총선 때 사실상 이거 위성정당 같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2021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낸 게 잘못된 거 첫 번째. 본인이 그때 당대표였는데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지금 이야기한 꼼수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게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한테는 그 비례대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연동형이잖아요. 뭐 준자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그거 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싹쓸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거의 180석 가져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까지 그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바꿨는데 그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걸 그 원상으로 회복한 게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꼼수를 이번에도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하려고 하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당의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뭐 비례대연합인지 뭐 거기 그쪽으로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로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디든지 뭐 개항인지 어딘지 뭐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할 건가 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출마 여부 뭐 비례대 뭐 이런 거 걱정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월 8일이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실형이 또 나오게 되면 그럼 법정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비법률적인 방법 운운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용해인 의원은 근데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왜 거기 포함을 시켰을까요? 제안 대상을.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뭐 200석 운운하고 뭐 개헌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도중에 하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직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하시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왔고요.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총선과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 논의를 해볼 만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민주당, 우리 당 쪽에도 제안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세코리아 행동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이니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하여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비란 교수님, 이거 민주당은 뭐 열어둔 겁니까?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 선거가 86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어찌 보면 그 선거구제 획정 못하고 있죠. 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병입형으로 할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1야당의 무책임이 예. 결국은 저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병입형으로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국민의힘 예, 거기 그걸 입장은 주장하고 있어요. 논란 자체도 안 됩니다. 사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이제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예. 이건 위성 꼼수 정당의 다른 표현에 저는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직 준연동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갈지 판단하고 있지 못한 속에서 뭔가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좀 자락을 깔아주는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출마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자락을 깔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위성정당을 이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또 용해인 의원입니다. 자, 뭔가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를테면 강성 지층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에서 이것이 중도층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신인들이나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도 예. 이제는 선거구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예. 어떤 입장을 내놓든지 이것은 당의 총선 승리와 또 민주당의 앞으로 있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예.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놓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만에 하나 지난 총선처럼 또 각 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뭐 지금 민주당이 어떤 여기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예. 뭐 그런 현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또 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요. 근데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요.